여러분은 지금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까지 아마 설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저의 친절한 설명으로 인해서. 자,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. 만약에 적부 판정을 하는,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거의 없는 곳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크게 뭐 신경을 쓰실 건 없지만 서류 전형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죠.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나중에 면접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서류 전형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기를 준비하기 전에 혹은 필기와 준비와 병행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게 나중에 그 면접까지 최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류 전형, 즉 블라인드 채용 기반의 서류 전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합산이 됩니다. 필수 스펙, 가산점 스펙, 자기소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필수 스펙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 탈락해. 필기시험을 볼 수가 없어. 이거입니다. 이게 뭐냐? 이공계 직무 같은 경우는 전공 자격증이고요.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에 송배전 직무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전공자거나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. 없으면 탈락입니다. 이런 걸 필수 스펙이라고 하죠.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토익 필기 점수인 곳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곳,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영어와 관련된 직무들이 꽤 많은가 보죠. 그러다 보니까 토익이나 뭐 특정 외국어 이런 것들을 필수 스펙으로 제시를 하죠. 뭐 점수도 일정 정도 기준이 있고요. 그래서 그 점수를 넘지 못하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것이고 넘으면 통과하고, 그런 게 바로 필수 스펙입니다. 그 다음에 가산점 스펙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. 이건 없어도 서류 통과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있으면 나중에 가산점이 주어져. 뭐 면접이라든가 뭐 동점자 처리라든가 이럴 때 가산점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죠. 상당히 큽니다, 이게. 그래서 가산점 스펙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. 커말, 한국사, 한국어 뭐 이런 게 있죠.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아마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선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준비를 하느냐, 아니면 나는 하나밖에 준비를 할 시간이 안 돼. 그러면 그 중에 뭘 하느냐, 이런 걸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우리는 이 가산점 팩을 준비를 하면서 NCS 직업기초 능력도 같이 준비하게 될 거예요. 그럴 때 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. 저는 만약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선 커말 1급 실기를 먼저 좀 취득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커말 1급 실기는 정보 능력을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일치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우리가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이나 한셀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.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, 나는 만약에 하나를 더 할 시간이 있어. 그러면 저는 한국어 추천드려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의사소통 능력을 보면 문제가 어휘력하고 독해죠. 이 한국어 시험, 인증 시험이 다 문제가 비슷합니다. 그래서 병행해서 준비가 가능하다.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이제 하나가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니까 이거를 뭐 나는 한국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하시면 돼요. 자, 어쨌든 세 가지 중에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. 요즘 자기소개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펙을 쓰는欄이 없어요. 지원서에 보시면 이름하고 현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, 생년월일 돼 있는데 요즘은 생년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. 생년은 나이를 알 수가 있죠. 이것도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스펙이라고 해서 생년 쓰는 난도 지금 사라졌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.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
최종 면접에 가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쓰고요. 나머지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죠. 항목별로,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보통 4개, 5개인데 항목별로 전부 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명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분들과 평가를 해서 제일 높은 점수, 낮은 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 나누기 그 인원별로 해서 나오는 점수가 자기소개서 점수가 될 겁니다. 특히 기준도 명확해야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들은 서류 전형에 필요한 평가자들을 위한 기준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. A부터 배점 평가 의견까지. 이런 식으로 아주 공정하게 자기소개서 점수를 매기고 서류 전형에 반영을 한다. 스펙이나 서류 전형 문턱이 높은 곳, 그러니까 스펙이란 그 좀 그래도 필수 스펙이 꼭 있고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나는 직무 경험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만 잘 쓰시더라도 얼마든지 또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